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산으로 그 집무실이 이전할 당시에 다 검토되었어야 될 그 유사시의 용산 대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우당탕탕 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네. 경호나 유사시에 대비가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심과 망상은 커졌단 말이야.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뭘 어쩌고 그게 어느 날 대규모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실제 검토를 해봐도 야 이거 대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군, 경찰, 충성 집단을 다 모아서 유사시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때 경찰 편제가 개편되고 다 3월까지 완료된 거거든. 근데 그 무렵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해서 봐야 될 사항이고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도 같이 그때 있었다는 걸 저는 얘기를 듣고 오래전부터 이거 내가 했던 얘기거든. 네. 근데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 경비계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일단 계엄을 선포 또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고 예.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이거를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요. 여기서 반드시 심의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갖고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헌법 질서예요. 그래서 승인 받고 뭐 이런 절차가 아니라 유사시에 이제 경비계엄 정도 된다면 아마 행안부 장관이 먼저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군보다는 행안부가 치안에 직접적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격당한 79년에 12.12 사태도 그렇고 그 이전에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했을 때 그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심야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때 경비계엄을 의결하잖아요. 그게 국무회의 의결이고 다음 날 전국의 모든 관공서 주요 요지에 군대 탱크 장갑차가 다 깔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거든. 생생히 기억이 나. 네. 그리고 80년에는 이 서울에만 있었던 계엄을 비상계엄으로 해서 전국에 확대한 때가 80년 5월 17일 날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광주를 친 거죠. 그게 5.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병력으로 대통령을 경비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이 어떤 대규모 시위 사태에서 이게 과연 이 경우에 문제가 없냐. 원래 이거는 집무실 이전하기 전에 검토했어야 될 사항이지.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우당탕 와놓고 최근에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대통령의 이제 망상 집착이 뭔가 피해의식 뭐 이런 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작년에 7월에서 8월 이어지던 때 박정훈 대령의 자기들이 항명 사태라 부르는 이때는 거의 광란의 시간이었거든. 해병대가 무슨 반역 집단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대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유달리 대통령이 어떤 신변에 대한 방탄이라든가 의심병이 아주 크다는 이런 어떤 좀 느낌이 와요. 뭐 그렇게 흥분을 할까? 그 말씀은 이제 용산으로 잘못 옮겼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예 대책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 대책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원식은 배제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이제 이 논리와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아까 777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이 자 대통령 경호처장 공간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여기는 뭔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선원 의원의 질문이죠. 질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첩사령관이 충안고 출신이고 특전사령관은 중동고 나와서 충안파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37 부대장이 이제 충안고죠.
그랬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부대들이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핵심 부대들이라고 여기가. 그리고 명분도 되는 게 대통령실이 군부대 안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의 시위는 국방부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다고 지금 구조상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든 게 이제 비극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시위대가 제가 기억하기에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국방부에 난입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이 직접 막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시위대가 군이 직접 맞닥뜨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군이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해서 군사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계엄하고는 약간 다릅니까? 아니면 그 계엄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 그런데 다들 그냥 뭉뚱그려서 계엄이라니까 이게 무슨 80년 5.18이나 아니면 부마 항쟁 때나 뭐 5.16 때나 자꾸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종류가 다른 게 있다니까. 위수령도 있고 경비계엄도 있고 비상계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딱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경비계엄도 위험해요.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는 국민 기본권이 다 지켜지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단지 경찰의 업무를 군이 보조한다, 이 차이인 거야. 그 정도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시위대가 예를 들어서 용산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로 경비가 안 되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딱 나왔다. 군인은 일단 무기의 종류가 다른데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도 없죠. 거기는 적을 상대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은 시위대가 적이 아니거든. 근데 군인은 적을 상대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이게 다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단 무장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참으로 이게 이 용산이 묘하게 돼 있는 게 군사시설의 핵심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 거기가 유사시에 전쟁 지도하는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위대 목적은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군부대 공격으로 오인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땐 자위권 발동에 들어간다고 이게요. 그래서 그건 군사시설에 관한 또 다른 법령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이제 커지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말로 계엄 없다. 무슨 이 지금 대명천지의 계엄이냐. 그런 거 아예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계엄령 승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았고. 아니,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신원식 장관, 김용현 내정자 이건 성과예요. 계엄 안 하겠다는 답변은 확실히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3월에 그 개편된 게 계엄까지는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경찰 조직 개편된 것만 하더라도 새로운 부대를 지방청마다 창설하느라고 외사, 수사, 정보과 인력을 빼서 했거든. 벌써부터 이거 치안의 누수거든 이게. 엄청난 행정 비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한계가 있을 땐 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법리 검토를 했다면 그게 경비계엄이 될지 위수령이 될지 아니면은 뭐 유사 사태가 될지 이런 부분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